젊은 백만장자 상현은 약혼녀를 가족에게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성 유나는 그녀를 친아들처럼 키운 유모 은지를 잔인하게 모욕했습니다. 아무도 이 모욕이 온 집안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오만함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한 상현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슈미트 가문의 저택은 밝게 빛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가문을 특징지어 온 과도한 사치를 반영했습니다. 이 만찬은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억만장자 제국의 젊은 상속자인 상현은 공식적으로 약혼녀를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섬세하게 배열된 이탈리아 도자기부터 큰 식당을 금으로 장식한 수입 꽃꽂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시 속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지는 테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존재가 이 부의 과시에서 다른 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방을 멋진 웃음과 주의 깊게 살피는 시선으로 가득 채우는 엘리트 중 한 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손님들 중에서 상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결국 그를 키우고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사랑과 부드러움을 베푼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상현의 약혼녀 유나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길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깃든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자신을 이곳의 여주인으로 여기는 누군가의 확신으로 방을 훑었다. 그때 그녀는 은지를 보았다. 먼저 그녀의 이마가 주름 잡혔고 마치 이 여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상현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녀가 물었다. 상현은 의자에서 살짝 꿈틀거렸다. 은지야. 그는 약간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글쎄, 어렸을 때 나를 돌봐줬어. 유나의 입술이 미소로 늘어졌다. 아, 알겠어.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유모. 그 말은 맞았지만 폄하하는 것처럼 들렸다. 은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의 미소는 신중했지만 무릎에 얹힌 그녀의 손가락은 살짝 꿈틀거렸다. 맞아. 그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나는 와인잔을 입술에 대기 전에 작게 웃었다. 그러고는 거짓된 순수함으로 다시 말했다. 어쨌든 얼마나 헌신적인지.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우다니. 하지만 말해봐, 은지, 지금 뭐하고 있니? 아직도 베이비시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침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셨나요? 삽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가볍게 가려진 굴욕에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손가락 사이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나는 유나였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그녀와 모순되는 것은 패배할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은지는 젊은 여성의 시선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이것이 더 재밌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늘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 당신은 좀 쉬어야 할 자격이 충분해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깨의 긴장은 유나의 말에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고 연이은 요리들은 각각 다른 것보다 더 세련되었다. 그래도 유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원했다. 웨이터가 그녀의 잔에 붉은 와인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과장된 우아함으로 그것을 잡고 잔에 있는 액체를 돌린 다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사고로 여겨질 만큼 미묘한 몸짓으로 손목을 살짝 기울였다. 와인은 천천히 흘러내려 잔 가장자리에서 빠져나와 은지의 가벼운 블라우스에 직접 부딪혔다. 붉은 액체가 티슈에 스며들어 열린 상처와 비슷한 반점을 그렸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연극적인 반응으로 손을 입에 가져갔다. 오, 얼마나 서투른가. 은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 은지, 미안해요. 유나가 말했다.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즐거움으로 빛났다.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 씨. 그녀는 여전히 위험이 넘치는 채로 대답했다. 좋아요. 유나가 말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다행히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다. 새로운 도발. 한 번 더, 상현은 자신에게 무언가 매듭이 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은지에서 그녀의 손으로 옮겨갔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으로 옮겨갔는데, 잠깐 동안 그가 보고 싶지 않은 빛이 비쳤다. 깊은 상처였다. 그는 입을 벌리고 망설이다가 다시 다물었다. 은지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상현의 표정, 그의 망설임, 그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가 키운 어린 소년, 한때 그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그 소년이 지금 그곳에 앉아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굴욕에 침묵한 채 저녁 식사는 끝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공중에 떠돌았고 터질 듯한 폭풍우처럼 무거웠다. 손님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은밀하게 시선을 교환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척했다. 하지만 슈미트 저택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식탁을 떠나 긴 복도를 건너 정원으로 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쓰다듬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태우고 있는 불편함의 열기를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으로 얼룩진 블라우스의 축축한 천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상류사회의 사람들의 경멸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상현이 그런 굴욕의 침묵을 지킨 적은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기억의 뒤섞인 효과에 떨며 팔을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의 상현은 어둠이 무서웠을 때 힘껏 손을 흔들었다. 10대 시절의 상현은 의심과 불확실함을 털어놓았다. 어른이 된 상현은 이 테이블에 앉아 굴욕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 안에서 상현의 고모 아름은 팔짱을 끼고 분노를 억누른 눈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을 한 여자였지만 이번에는 실망이 확연했다. 그게 다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상현은 돌아섰다. 약혼녀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키운 여자를 굴욕시키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니? 상현은 불편한 듯 목덜미에 손을 올렸다. 파티, 나는. 아름은 손을 들어 설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했다.
상현, 변명하지 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모두가 봤지. 상현의 삼촌 준호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할 때 그의 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다.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한 가지 일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눈앞에서 그들을 모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상현은 어깨에 부끄러움이 실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 아름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싸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유나가 한 일은 소란을 피우는 거였고, 당신은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얼어붙어 서 있었다. 상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름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준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방구석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남자가 그런 일을 허락하는 거지? 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명인 현주는 상현을 가볍게 가려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어조에는 아무도 감히 정면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집에서 몇 년째 지냈어요. 상현 씨,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은지 부인이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렇게 했고,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상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녀를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현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반박했다. 당신이 굴욕을 당하게 둔 이 여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침묵이 유나의 모든 말을 합친 것보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현의 배를 강타한 것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며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나는 마침내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사랑, 이게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세요. 그녀는 말하며 상현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걸로 온통 드라마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사고였을 뿐이에요. 아름은 폭소를 터뜨렸고 비아냥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사고? 얼마나 편리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상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잘 알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과장하고 있어. 은지는 그저 너무 예민한 여자일 뿐이야. 상현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는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던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유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의 흔적도 그의 말에는 진심도 없었다. 그녀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그가 자기 편이 되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몸짓으로 손을 뻗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겠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방을 나갔다. 아름은 시선을 그의 떠남에 따라가더니 유나에게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조카를 마음대로 조종해도 돼.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눈멀지 않아.
오늘 밤,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봤어. 유나의 미소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턱은 살짝 굳어졌다. 밖에서 상현은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은지를 발견했다. 저택에서 나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비추며 차분하지만 멍든 표정을 드러냈다. 그는 입을 열고 말할 준비가 되었지만 주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금 부순 것을 어떻게 고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상현은 저택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생각해야 했고 숨을 쉬어야 했다. 그때 그는 큰 거실 근처를 지나가면서 반쯤 열린 문 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닐과 그의 친구들은 거실 구석에 모여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놀고 있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한심한 일이었다. 유나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와인을 쏟았을 때 그의 얼굴을 봤어야지. 오, 세상에, 잊을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상현은 즐거워하며 물었다.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 양이다. 그는 항상 그랬다. 처음에는 그가 좀 더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잘 훈련된 작은 부자일 뿐이다. 내가 다시 사고라고 말하면 그는 나를 믿을 거라고 장담한다. 상현은 복도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피가 얼었고 손님 중 한 명인 이 노파가 조롱조로 말했다. 은지, 그거 맞아? 유나는 짜증이 나서 혀를 찼다. 왜 모두가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녀는 그저 늙은 흑인 하녀일 뿐이고 흥미롭지 않다. 그의 침묵이 깨졌다. 상현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그가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폭발했다.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날카로운 소리에 손님들은 즉시 조용해졌다. 상현은 문지방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가웠고 억제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 사랑, 긴장한 것 같아. 뭐가 문제야? 반복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청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방금 은지에 대해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 불안함이 밀려왔다. 손님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상현의 어조는 단순한 요청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남자의 어조였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상현, 과장하고 있구나. 그냥 농담일 뿐이었어. 농담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유나는 처음으로 살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거기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모욕하고 그걸로 웃었나요? 유나는 긴장하며 웃는다. 내 사랑, 당신은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봐, 이게 당신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사과할 수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신경 쓰는 척할 수 있어. 너무 심했어. 끝났어. 유나, 그녀의 미소가 사라진다. 뭐라고? 상현은 심호흡을 했다. 우리 둘 다 약혼은 끝났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진지하지 않아. 유나는 짧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현은 팔짱을 끼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유나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 쫓아내는 거야? 그의 어조가 한 단계 높아졌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넌 나와 함께 한 적이 없어. 넌 너 말고는 누구 편도 들어본 적이 없어.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후회할 거야, 상현아.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유머 감각은 전혀 없었다. 아니, 유나.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친구들조차도. 넌 나한테 돈을 낼 거야. 그녀는 샴페인 한 잔을 움켜쥐고 바닥에 난폭하게 던졌다. 유리 파편이 그의 발치에서 산산이 조각났다. 상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하인 다혜가 문간에 나타났다. 네, 선생님. 유나 씨 짐 챙겨서 나가세요. 다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기쁘게요. 유나는 살인적인 눈빛을 보인 후 다시 상현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발꿈치를 돌려 방을 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아름은 팔짱을 끼고 상현을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 이제 깨어날 때가 됐구나. 아티쿠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라고 속삭인 후 유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라졌다. 하지만 상현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주변에서 만족해하는 시선을 무시한 채 거실을 나갔다. 그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고칠 것이 남았고 은지가 그를 용서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은지는 차분히 가방을 닫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 방의 구석구석, 모든 가구, 모든 작은 기억은 역사의 일부였다. 그녀는 이 집, 이 가족을 위해 삶을 바쳤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녀에게 멀어 보였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어린 시절 상현이 자고 있던 침대를 쓰다듬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소녀는 자랐지만 은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 그녀의 가방은 준비되었다. 그녀는 떠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현주가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떠나야 할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손을 비비며 물었다. 은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미소였다. 내 시간은 여기서 끝났어, 자기야. 현주는 입술을 깨물고 한숨을 참았다. 그녀는 은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상현.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어디에 있지? 그는 숨이 가쁘게 물었다. 응접실에 있던 아름이 문을 가리켰다. 그녀는 떠난다. 상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 그는 벌떡 일어나 복도를 건너 현관문을 힘차게 밀었다.
은지. 그녀는 가방을 손에 든 채 현관의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상현은 그녀에게 달려가 생각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지 마. 은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현. 내가 잘못했어.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겁쟁이였어. 내가 너를 보호해야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괴롭게 두었어.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상현의 눈에서 그녀는 죄책감과 후회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긴박감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키운 아이가 아니야.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동안 당신이 가르쳐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걸 고쳐야 해. 상현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돌봐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볼 차례야. 어둠이 무서웠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았던 그 소년이 지금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 교훈을 얻었어, 소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그를 시험했다. 상현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촉촉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신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은지는 미소 짓고 있는 현주를 흘깃 보았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아름과 준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록 도와줘. 상현은 그의 손을 힘껏 잡고 계단을 오르도록 도왔다. 며칠 후 상현은 그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은지는 차에서 내려 앞에 있는 집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작고 매력적이며 입구에 나무와 꽃밭이 있는 집. 뭐야? 상현은 그에게 약간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항상 시골에 평화로운 집을 갖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잖아. 당신만을 위한 장소, 쉬고, 꽃을 심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 은지는 화가 나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그는 당신이 내게 준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대답했다. 은지는 현관의 나무를 만지며 이 선물 뒤에 숨겨진 모든 부드러움을 느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저택도 항상 당신의 것이 될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배웠구나, 내 아들아. 그날 저녁, 저택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호화로운 리셉션이 아니라 축하 행사였다. 아름은 건배를 했다. 준호는 상현의 어깨에 자랑스러운 손을 얹었고 현주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상현은 잔을 들어 은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은지는 움직이며 차례로 잔을 들었다. 나는 약속이 필요 없었어, 상현. 저는 당신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건배했고, 그날 저녁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존중되었습니다. 한편,
어딘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히고 거부당한 유나는 마침내 어떤 부도 존경이나 충성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들,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슷한 상황을 살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존경과 감사가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